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93회 전산세무 1급 법인 조정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위쪽에 해강산업으로 회사 바꿔주시겠고요.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사업연도는 제11기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입니다. 자, 법인 세무 조정 메뉴를 이용해서 재무회계 기장 자료와 제시된 보충 자료에 의해서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 조정을 하시오. 1번 나왔습니다. 1번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가 나왔어요.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해강산업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고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관련 세무 조정을 하시오. 자, 대손실적률이 1%다 라고 자료를 줬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매출 채권 내역이 나와 있고 2번 대손 내역이 나와 있으며 3번 재무상태표상에 대손충당금 내역 해갖고 T계정이 나와 있어요. 자,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는 크게 3단계로 조정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가 정기말 대손충당금 부인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서 송금 추인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 다른 말로는 입금 불산입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충당금 계정 차변일 텐데 그 금액을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판단하셔서 또 세무 조정하시는 것을 두 번째 단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를 계산하시면 자, 마무리가 잘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지금 주어진 자료를 보셨을 때 대손 충당금 자, 보시면 기초가 320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정기말 대손 충당금 부인된 금액이 60만 원 있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요거 가지고 1번 1단계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회사에서는 전기에 차변의 대손 상각비 320만원 그리고 대손 충당금 320만원 자, 이런 식의 분계를 했겠지만 자, 세법상에서는 어떻게 총액법으로다가 총액법이라고 하는 건 밑에 써 있죠. 전기까지 설정된 대손 충당금을 전액 다 환입시키는 겁니다. 우리 보충법으로 우리 기업회계 하실 때는 그 보충법으로 해갖고 잔액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금액만 계산해가지고 보충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법상에서는 총액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충하는 게 아니고요. 대손 충당금을 전액 다 환입시킨 후에 단기 기준으로 추정한 대손 금액을 전액 새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총액법이거든요. 그랬을 때 세법상에서는 차변의 대손 상각비 260, 대손 충당금 260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정기말 대손 충당금 부인된 금액이 60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정기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가 되면은 단기 자, 초가 되면은 요 회사에서는 요거를 이제 총액법으로 생각을 해서 보시면은 대변에 있던 대손 충당금은 차변 쪽으로 빼주시겠고 또 대변 쪽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 자,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부의 계정이지요. 다른 말로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 320 잡고요. 세법에서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총액법 기준으로 보시면은 대변에 있던 대손 충당금을 차변으로 싹하니 다 빼고요. 그리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 해서 260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이 수익이 얼마만큼 60만 원만큼 자, 감소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입금 불산입 이렇게 잡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 다른 말로는 결국은 여기가 손금 불산입이었으니까 다음 연도에는 손금 산입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고 결국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이 대손 충당금이 나왔다 그러면 정기말 대손 충당금 부인된 금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셔서 1단계로 이거 먼저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자, 4월 5일자 거래처 부도 발생입니다. 자, 부도 같은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 받으러 온 100만 원을 대손 충당금과 상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부도 발생일 6개월 경과됐기 때문에 회계상에서나 세법상에서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다만 여기 있던 받으러 음에 대해서 1,000원은 남겨놓는 거죠. 여기 보시면 회계상에서는 받으러 온 대변에 100만 원 다 뺐지만 세법상에서는 얼마만 이렇게 99
9만 9천 원 해갖고 1,000원을 남겨놓죠. 비만 계정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이 1,000원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결국은 인정을 못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회사에서 보충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 자 하고서 이렇게 처리한 것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2월 10일 거. 2월 10일 날 거래처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 매출금 50만 원은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유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은 세법이나 회계나 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조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7월 25일. 자, 부도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부도가 발생했는데 아직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자, 회계상 즉 여기서 이제 회사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고 회계상에서는 대손 충당금 80, 받으러온 80 이렇게 체크를 했겠죠. 회계 처리했겠지만은 세법상에서는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내용은 이제 세법에서는 인정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됐다? 송금 불산입된 겁니다. 이 받으러움에 대해서는 부도어음 80만 원 미경과한 해서 6개월이 미경과 해가지고 부도어음 자 송금 불산입 80만 원 처리해 주셨고요. 9월 18일자 보시면은 회수 기일이 6개월 경과한 특정 거래처의 소액 채권인 외상 매출금 15만 원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접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이 내용들이 잘 뜨겠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지금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자, 들어와 주시면은 자, 이렇게 자, 1번 대손금 조정, 2번 채권 잔액, 자, 3번 대손 충당금 조정 자, 이렇게 쭉 뜨는데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자, 그 전에 상단 이쪽에 보시면은 잔액 조회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셨을 때 외상 매출금 코드가 108 받으러움이 110번이거든요. 자, 공사미수금도 보이는데 여기다가 우리 108번부터 시작을 해서 111번까지 일단 찍고 가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대손 충당금 해가지고 충당금 잔액이 기초 잔액이 140 그리고 111번 충당금 기초 잔액이 180 자, 두 개 합쳐 보시면은 320 자, 해서 기초가 320인 거 보여지고 있고요. 단계 증가 부분에 자, 여기 설정 단계 지금 217만 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잔액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292만 원 잘 보이고 있네요. 나머지 단계 감소된 65만 원과 180만 원 해가지고 자, 여기 부분에서도 단기 자, 이번에 대손 충당금 사용한 금액이 나왔어요. 자, 이걸로 이렇게 봤을 때 확인이 잘 됐고 자, 대손금 조정해서 이 날짜 보시고 천천히 이제 입력을 일단 하셔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자, 날짜 4월 5일자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자, 받으러온 110번이고요. 채권 내용은 밑에 보시면 매출 채권 1번 돼 있어요. 맨 밑에 하단 참고하시면 되겠고 대손 사유는 6개월 경과 해서 5번 되겠습니다. 5번 자, 금액은 100만 원이겠고요. 시인된 거는 99만 9천 원 부인액은 1,000원 있었고 밑에 하단 쪽에 6월 10일자 요번에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108번 매출 채권 1번 사망의 경우는 3번이네요. 사망 실종은 3번 금액은 50만 원 넣어주시겠고 자, 이 경우는 다 시인됐으니까요. 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달 25일자 여기도 받으러움이에요. 110번 그렇게 하고 여기는 부도 발생 6개월 경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1번 찍어주시겠고 부도라고만 쓰셔야 되겠습니다. 부도 혹은 다른 말로 기간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대손 요건 미비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겠네요. 이건 대손 사유는 그냥 부도 이렇게 갈게요. 그렇게 하고 금액은 80만 원 근데 얘는 다 뭐했다 부인됐어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9월 18일자도 외상 매출금 108번이고요. 매출 채권 1번 자, 대손 사유가 밑에 있으면 쓰시는 건데 밑에 지금 없기 때문에 자, 소액 채권인 외상 매출금 해서 여기는 회수기일 6개월 경과 자, 회수기일 6개월 경과 이렇게 쓰겠습니다. 편하게 보여지는 대로 일단 쓰시면 되겠고 15만 원 써주시겠고요. 자, 요거는 다
인정이 됐어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부인당한 이 80만 1,000원 부분에 대해서 밑에 쪽으로 이제 내려오겠는데, 여기서 채권 잔액 찍어 주셔가지고 또 일일이 다 입력하셔도 되지만은 상단에 불러오기 한번 눌러주시면은 여기 있던 자료들이 다 불러와지겠죠. 그렇게 하고 외상매출금 받으러 받으러옴 중에서 금방 부인당했던 금액 80만 1,000원이 하단 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공사 미수금도 잘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 채권 잔액이 보시다시피 1억 6,280만 1,000원이에요. 자, 이 금액이 하단 쪽으로 충당금, 이제 대손 충당금 한도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내려왔고요. 여기 대손 실적률 부분에서 1%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대손 지금 실적률 이 부분에 1%.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둘 중에 가장 큰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 기본율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니까 자, 이걸로 그냥 기본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도가 지금 계산이 되었습니다. 한도가 이 금액의 1%니까 공 두 개를 딱 뗐고요. 자, 여기 지금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개가 보이네요. 이 개 부분이 바로 기말. 이 금액이 이쪽에 지금 반영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사 계상액은 이 금액 설정 금액이 되겠죠. 요만큼이 여기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충액은 여기 있던 기말에서 이 설정 금액을 빼주셔가지고 요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보충액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시고 참고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상액 부분에 217만원 넣어주시겠고요. 그렇게 하고 기말이 292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계산기를 잠깐 쓰시면 292만원에서 217만 원을 뺐더니 75만원만큼이 결국은 보충 금액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해서 한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292만원 했는데요. 세법상에서는 한도가 162만 8,000 자, 10원 나왔기 때문에 한도 금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밑에 부분에 이제 입금 산입액 조정 요 부분이요. 장부상 충당금 기초 잔액이 320만 원이죠. 여기 320만 원을 잘 넣어 주시겠고, 자, 그런 다음에 충당금 부인됐던 거 60만 원 있었습니다. 60만 원 여기다 넣어 주시면은 결과적으로 이 전기 요 부분 송금 추인되는 금액이 60만 원 나와요. 자, 고로 우리가 지금 이 자료에서 자, 입력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 이런 부분들 1,000원, 여기 80만 원, 그리고 한도 초과 부분 요 네 가지, 자, 네 가지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 조정을. 그래서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이 일단 자, 성금 산입 혹은 입금 불산입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저는 전기 거 먼저 할게요. 1단계로 해서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해가지고 방금 보셨던 60만 원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보 지난번엔 발생이었고 요번엔 유보 감소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요 부분 유보 감소 처리 하나 해주셔야 될 거 있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이 대손금 조정 부분에서 부인됐던 거 1,000원 있었죠. 저거 같은 경우는 송금 불산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금 불산입 손불 해가지고 요거는 6개월 경과가 됐지요. 경과 한 대 자, 부도음으로 가셔야 되겠어요. 부도음 1,000원에 대해서는 비만 계정으로 해갖고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보 발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80만 원짜리 있었죠. 자, 그것도 송금 불산입 항목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채 지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6개월 미경과 했다. 그래서 부도어음으로 보시고 80만 원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보 발생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 부분이 여기 보니까요, 한도 초과. 자, 해서 한도 초과한 부분.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손불. 좀 손금 불산입해서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해서 금액은 1291990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유보가 되겠습니다. 유보. 자, 여기서는 유보 감소가 전기분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있었고요. 자, 조정 등록 들어오셔가지고 밑에 하단에 직접 입력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자, 여기는 송금 산입하는 항목은 이쪽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해갖고
금액 60만원, 소득 처분은 유보 감소죠. 이거는 정기에는 유보 발생, 지금은 또 유보 감소로 처리하시면 된다. 이건 송금 추인 항목이 되겠고, 그 다음 나머지 애들은 다 이쪽이네요. 6월 경과한 부도 어음 해서 그 금액이 일단 1,000원 먼저 처리하셔야 되겠죠. 소득 처분은 유보 발생. 그 다음에 또 밑에 6개월 미경과한 부도 어음, 이 금액은 80만원 넣어주시겠고, 이거는 유보 발생.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해가지고요, 금액 129만 1,990원 해서 유보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이사, 이렇게 대표이사가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했다. 그랬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여한 만큼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자 계산을 하실 때 가중평균 차입금 이자율 적용하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요 평균 차입 이자율을 하시든지, 만약에 이게 없을 때는 당제대출 이자율도 선택적으로 허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셔서 밑에 보시다시피 입금 잡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입금 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해갖고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여로 소득 처분을 했는데요. 자, 요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자,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자, 들어오셔가지고 조정명세서 지금 첫 번째 보시면은 가지급금하고 가수금 입력하는 게 보이시죠? 상단에 보셨을 때 회계 데이터 뭐 불러오는 것도 보이네요.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 해서 보시면은 대표자 이한강 해가지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전표 불러오기 찍어서 예 한번 눌렀을 때, 자, 이렇게 다 불러와지니까요, 특별히 입력하실 필요는 없겠어요. 이 자료가 잘 맞는지 확인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1월 1일 1,500만원 잘 들어가 있고요. 적수 계산도 알아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대여 3월 4일, 자, 3월 14일, 그렇게 하고 또 9월 20일 잘 들어왔으니까, 자, 이 부분은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1단계에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 있으면은 자료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주어진 자료에는 가지급금 및, 자, 가수금에 대한 건 없는가 봐요. 여기 밑에 또 가수금 찍으셔갖고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 하시면은 가수금에 대한 내용은 지금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지급금만 불러왔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차입금. 자, 여기 또 보시면 두 번째 차입금 있지요. 차입금 중에서도 내용을 잘 보셔야 될 게, 자, 모두 은행, OK, 우리저축은행 해서 세 군데에서 차입을 했는데, 그 중에 OK는 당사와 특수관계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입력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자료는 배제를 하시고요. 새카맣게 칠해버릴게요. 자, 이렇게 칠해 주셔가지고 두 은행에 대한 것만 차입금 내역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차입금 넣으시기 위해서 거래처명, 자, F2 코드 도움 받으셔가지고, 자, 모두, 자, 은행 해서 넣어주시겠고요. 모두 은행 해서 모든 자료 있으면은 일단 확인할게요. 확인하시면은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잘 들어왔고요. 자, 이자율 부분에 3.5%, 3.5. 자, 이렇게 넣었더니 계산이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금액하고 같아야 돼요. 그 다음입니다. 자, 밑에 또 오셔가지고 여기도 F2 눌러주셔서 우리저축 은행 확인 한번 해주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은 또 자료 잘 들어왔고요. 자, 이자율 4.5네요. 그래서 계산해서 여기 금액이 잘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해주셨으면은 이제 마지막 3단계 부분에서는 인정이자 계산하셔야 되겠죠? 자, 와서 보셨을 때 쭉 자료를 넘겨갖고 지금 보시면요, 이자 계산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자 계산이. 그래서 밑에 76만 7,184원 계산이 되어 있고요. 또 갑지에 가서 보셨을 때도 이 중에서 자, 이한강 사장님이 자, 중간에 뭐 이자를 갖다가 회사에다가 자, 줬다. 그랬을 때는 이자 수령한 부분이 있으면 회사 계상액에다 넣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수령한 이자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금액
76만 7,184원에 대해서 다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셔가지고 또 조정하시는 등록 쪽으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금 잡으셔야 된다. 입금 잡으셔야 된다. 뭐 인정이자다. 이렇게 넣어주셔갖고 76만 7,184원이다. 자, 대표자니까요. 상여로 소득 처분 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이죠. 조정 등록으로 들어와서 직접 입력 쓰겠습니다. 직접 입력. 입금 산입이니까 여기다가 해서 인정이자 해서 금액 76만 7,184 하시겠고요. 자, 요거는 대표자라서 상여로 소득 처분하셨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업무용 승용차 관리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반영하시오. 2019년도 2월 12일 대표이사 이한강 전용 5인승 승용차 22조 8518을 대여 캐피탈과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임차를 한 거네요. 임차. 자, 그렇다면은 1번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쪽으로 오셔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코드번호 1번 써주시면서 차량 번호 22조 8518 차종은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그대로 그냥 승용차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계정 과목은 차량이니까 208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208번. 그리고 자산 코드 기타 나와 있는 자료들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은 아니고요. 이건 임차니까 2019년도 2월 12일 2019년도 2월 12일 그리고 하고 대표이사 사용했기 때문에 800번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직책은 대표이사, 이름은 이한강이라고 돼 있어요. 렌트 2번 되겠죠. 2번 찍어주시겠고 기간 나와 있는 거 있네요. 여기 보시면 2019년도 2월달 12일 2021년도 2월 11일까지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을 네, 봐요. 보험 기간이니까 가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 여기는 기간이랑 임차 기간이랑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2019년도 2월 12일 2021년도 2월 11일 까지 돼 있고 운행 기록부 여부 부분에서 작성함 이렇게 돼 있어요. 출퇴근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2월 누적 거리가 18500이고 출퇴근 거리는 5000km. 그래서 주어진 자료 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1번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닫고 나오셔가지고 자, 두 번째 해주셔야 될 게 업무용 승용차 관리비용 명세서 자, 요 부분 작성을 해보셔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자, 잠깐만요. 조금 키워볼게요. 여기도 법인 조정 쪽으로 오셔가지고 업무용 승용차 맨 밑에 있습니다. 자, 관련 비용 명세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사전에 조금 보시고 가시면 좋은 부분이 일단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 가지고 조정하는 내용은 크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운행 기록부하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 조건에서 1번에 보시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감가상각비 이 부분을 5년 동안 상각을 하는데 자, 임차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번 단계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감가상각비 잡은 부분하고 세법상 잡은 부분하고 해서 그 금액 자, 세무조정한 단계가 나오겠고요. 지금 해당되지 않고 두 번째는 세법상 지출한 비용에다가 업무 무관 그 비율 있죠. 그거를 곱해 주셔가지고 만약에 업무 무관 비용이 나왔으면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가상각비 중에서 800만 원 초과하는 한도 계산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임차이기 때문에요. 이 전체 임차료의 70%만 해당이 됩니다. 렌트였을 때는. 그래서 요 2,4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여기 보시다시피 200만 원씩 해갖고 12달이니까 이 렌트료 부분이 금액이 2,400만 원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2,400만 원에 70% 계산해보니까 1,680만 원이지 않습니까? 즉 800만 원을 훨씬 넘어가지고 즉 880만 원이 한도가 되겠다 해서 한도를 넘었다. 그래서 한도 초과분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해주죠. 송금불산입을 해가지고 임차료 부인당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소득 처분 내용을 보시면은 기타 사회 유출로 갔어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 외부로 나갔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보시는데 지금 이제 1번부터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는데 1번은 임차일 때 해당이 안 되고요. 그렇게 하고 이 세법상 지출 비용하고 곱하기 업무 무관 비율을 구하셔야 되는데 금방 2,4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지는 아시겠죠? 200만 원 곱하기 12달. 그렇게 하고 여기 3,6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유류비입니다. 해서 렌트료, 유류비 다 더하셔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율입니다. 여기 지금 출퇴근 거리 요 부분이 5,000km였고요. 출퇴근 외가 1,000km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총 주행 거리가 6,000km 중에 6,000km 분의 6,000이니까 100% 업무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2번도 나오지가 않네요. 그럼 바로 그냥 3번만 조정하시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코드 부분에서 새로 불러오기 찍어주셔가지고요. 방금 입력했던 22조 8518 승용차 총 주행 거리는 6,000km, 업무용 사용도 6,000이죠. 그런 다음에 취득은 하지 않았고 임차 빌린 부분은 2,400만큼 넣어주시겠고요. 감가상각비 상당액 부분은 지금 밑에 보시면은 아까 우리 계산했던 것처럼 이 금액의 70%만이 여기서는 감가상각비로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이게 렌트였을 때가 그렇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류비는 360.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없어가지고 현재 2,7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결과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0번에 보시면은 감가상각비 여기 한도 초과 금액 880에 대해서 성금불산입 잡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불 해가지고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자, 렌트였을 때는 70%만 인정을 받다 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800만 원 초과된 부분, 초과분 결과적으로 880만 원에 대해서 자, 뭘로 처리한다? 기타 사회 유출이다. 왜 그렇다? 여기 렌트 했던 회사로 나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조정 등록 들어오셔가지고 자, 직접 입력 찍어주셔서 자, 밑에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내용이 기네요. 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밑에 참고하셔갖고 880 써주시겠고 기타 사회 유출 잡아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자료를 보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을 보시면은 세금과 공과금이 나왔는데 비곡한에 대표이사 개인 차량 취득세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질 않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해서 세무조정은 상여로 대표이사니까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차량이었기 때문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세금과 공과금 중에 간주 임대료 부가가치세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과 공과로 잡았는데 크게 문제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되지 않으니까 조정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580만원 장부상 금액이고요. 화재보험 기간이 2020년도 7월 1일부터 2021년도 6월 30일 월할 계산할 것. 자, 밑에 보시면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지에 기초 관련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선급비용 260만원 잡혀 있고요. 화재보험료이며 보험기간은 2019년도 7월 1일부터 2020년도 6월 3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기에 지금 보시면 결산하실 때 선급비용 260, 보험료 260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는 자, 바로 앞전에 보험료를 520을 지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랬을 때 6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선급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기 2019년도 입장에서는 내년도 거 6개월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선급 비용으로 지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내용을 보셨을 때 회계 쪽에서는 회사 쪽에서는 선급 비용을 안 한 걸로 지금 내용이 보여지죠. 그랬을 때 전체적인 보험료가 여기는 지금 520 그렇게 하고 세법상에서는 보험료가 520 중에서 260을 뺀 나머지 6개월
해당하는 부분만 보험료를 잡았지 않습니까? 즉 2019년도 7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여기다 좀 써볼게요. 19년도 7월 1일부터 자 12월 31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이렇게 지금 제대로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너무나 회사에서 많이 보험료가 잡혔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해가지고 260만큼 유보 발생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단기 초에 자 여기 있던 요 역분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 이제 보험료다 이거죠. 2020년도 보험료다라고 260만큼 잡아주셔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부인당했던 거 있죠. 송금불산입 해갖고 유보 발생돼 있던 것은 이제 요번에 정기선급비용 마이너스 유보로 해서 일단 요것부터 한 건이 들어갑니다. 세무조정. 요 내용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밑에 보시면은 보험료고 관련해가지고 260만원짜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아 요거네 요거. 요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해서 요 내용이 일단은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험료하고 한 가지가 더 나오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올해 단기 말에 또 여기 보시면 또 한 차례 이제 또 선급비용 정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도 보험료 580만 원이었기 때문에 자, 580만 원 지급했을 때 차변에 보험료 이렇게 분계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요 12월 31일자에 이번 연도에 해당하는 6개월분 보험료 그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선급비용이죠. 그래서 580만 원에 자, 반절되는 부분 그래서 6개월치가 선급비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즉 회계 쪽에서는 이런 선급비용 분기를 하지를 않고 그리고 세법상에서는 이제 신고 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고 조정으로도 이제 가능하니까 선급비용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여기 지금 2020년도 보험료를 우리 회계 쪽에서는 580을 잡았고요. 세법에서는 결과적으로 290을 잡았기 때문에 요번에도 자, 얼마만큼 290만큼 송금 불산입이다 그거죠. 너무 많이 비용을 잡았는데 그만큼 290만큼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한 건이 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지금 2건 나옵니다. 2건. 그래서 보험료 관련된 건 2건이 나온다 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이자 수익 나왔습니다. 86만 4천 원. 이 국세 환급금이라고 하는 거 이 이자는요. 국세 환급금을 조금 늦게 돌려주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면은 그에 따른 이자가 붙어가지고 국세 환급금 이자라는 명칭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회사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이렇게 잡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안 봐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입금 잡아주시면은 수익이 높게 나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거에 대한 것은 입금 불산입으로 해갖고 이자 수익 해서 왜 기타냐 소득처분을 기타로 처리하는 이유는요. 요 잉여금이 발생하면 즉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건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기순이익이 많아지게 되면 자본을 결국은 자본 쪽이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과 관련됐기 때문에 소득처분은 기타로 보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한도초과 중에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세무조정이 따로 없어요. 이거는 안 하셔도 되겠고요. 쭉 내려오셔가지고 이번에 이 재고자산 평가증 나왔는데 이 부분도 자동 추인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지금 보시면 자동 추인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초과 앞에 1번 문제에서 나왔던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이 대손 요건 미비됐던 거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거하고는 다르고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초과 건하고요. 지금 보여지는 이 재고자산 평가증이라고 돼 있는 거 요거 좀 살펴볼게요. 즉 회사 측에서 정기 말에 기말 제품에 대해서 540만 원 잡았다. 그렇게 하고 우리 세법상에서는 기말 제품을 270으로 잡았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제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재고자산 평가했을 때 이 회계상에서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증이 발생한 거죠. 증가가. 이랬을 때 저가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자 평가했을 때 내려갔을 때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자산 평가 증으로 해가지고 입금 불산입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거. 그래서 그 금액만큼이 270만큼에 대해서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해놨고요. 이건 지금 정기 말에 해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단기 초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자동적으로 추인 당해 가지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입금으로 다시금 산입 돌려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자동 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 부분은 항상 머릿속에 자 재고자산 평가 증이 발생했다. 작년 정기 말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단기 초에는 이 부분은 유보 감소로 빼서 없애준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어느 정도 외우고 계셔야 되는 부분 있죠. 자, 이번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3천만 원을 손익계산서에서 수선비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신고를 정액법으로 신고를 했든 안 했든 자, 세법상 인정되는 상각 방법이 정액법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즉시 상각 의제인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자 그렇게 지금 비용으로 잡아도 되는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 장부금액 지금 현재 취득가액이 8억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3억 6천입니다. 그럼 8억에서 3억 6천을 빼셔가지고 자, 나온 금액 있죠. 그 금액에다가 지금 보시면 5%를 곱해 주셔가지고 나온 금액이 2,200이고요. 그리고 600만 원 지금 바뀌었습니다. 2020년도에 법이 개정돼 갖고 300에서 600으로 개정됐는데 이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해가지고 뭐 2,200 안에서 만약에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인정이 되는데요. 넘었다. 지금 3,000이니까요. 넘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거를 이제 이 세무 조정이 필요한 거죠. 해서 수선비를 3,000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 방금 보셨다시피 요 금액이 지금 2천만 원 손익계산서의 건물 감가상각비가 2천만 원 해가지고 현재 회계상에서는 5천만 원이 감가상각비로 비용으로 잡혔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세법상에서는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감가상각비가 8억 있죠. 8억에다가 그 다음에 금방 자본적 지출 3천까지 합치셔갖고 8억 3천만 원에서 잔존가액에 대해서는 지금 별다른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존가액은 0이고요. 요거는 이제 40년 내용연수로 해서 정액법 상각을 해보시면 2,075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세법상하고 회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차이 나는 부분이 2,925만 원만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송금불산입 처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금불산입 2,925만 원 유보 발생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게요. 지금 재무상태표상의 장부 금액 8억에서 3,600 감가상각 누계를 빼셔가지고 그 금액에 5% 하고 600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을 자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둘 중에 나온 금액 갖고는 뭐 2,200 안에서 비용 처리했으면 그건 즉시상각 의제로 보고 비용 잡아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은데 지금 3천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3천만 원이 나왔을 때는 세무 조정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감가상각비 하고 해서 5천 회사는 잡았고 세법에서는 2,750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발생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목조목 정리를 잘 했고요.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 들어오셔서 상단에 직접 입력 눌러 주시겠고요. 자, 송금불산입, 자, 세금과 공가, 자, 세금과 공가, 대표이사 개인차량 취득세 213만 5천 원, 대표자니까 소득처분은 상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험료, 자, 290만 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유보 발생 되겠습니다. 유보 발생.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 자, 이자 수익 86만 4천 원. 이자 수익은 자본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타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입금 산입, 전기 재고자산 평가 증.
해서요. 제품하고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70만큼 해서 이번에는 감소로 처분돼야 되겠습니다. 송금산입 다시금 오셔서 정기 성급 비용 260만큼 넣어주시겠고요. 유보 감소죠. 유보 감소. 그리고 마지막 송금 불산입 해서 감가상각비 해서 요것도 한도 초과 계산해 보니까는 2,925만원 해서 여기도 유보 발생.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4번까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5번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중에서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 1차적으로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세 번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완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당사는 중소기업이고요.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시고 아래 자료만 참조를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쪽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가운데 보시면요, 두 종류입니다. 한 가지는 최저한세하고 관련 없이 다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최저한세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 보시면은 공제 감면 세액 및 추가 납부 세액 합계표 쪽에서 해당 여부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저는 체크를 해 뒀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들어와 가지고 세 번째 자, 오셔서 여기는 지금 세액 감면에 대해서 입력하는 건 아니고 세액 공제 쪽이죠. 그래서 단기 발생, 연구인력 개발비 요거 넣도록 하겠습니다. F2번 눌러주신 다음에 연구인력 해서 보니까요, 두 종류가 있어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있고요. 자, 그 가운데서도 하나는 최저한세 제외되는 게 있고 하나는 최저한세 적용되는 게 있네요. 지금 우리는 제외되는 거 이걸 찍어 주셔야 됩니다. 최저한세하고는 상관없이 다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 요거 찍어 주셔 가지고 2020년 단기분 350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아래쪽으로 또 내려오셔서 자, 두 번째 거는 고용증대입니다. F2번 눌러주셔서 고용증대 자, 눌러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2020년 넣으시는 게 아니라 전기 거가 있기 때문에 2019년도 거를 먼저 넣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요거는 2월분에다가 넣어주시겠고, 자 1차로 넣어주셔야지 이 부분이 다음 연도로 또 2월 된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여기다 넣어주시겠고요. 단기분에다가 350을 넣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쭉 가보시면 이거는 최저한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최저한세 나중에 적어도 중소기업은 7% 자, 라고 하는 최저한 그 이상의 세금은 내셔야 되기 때문에요. 세금이 만약에 조금 나왔다, 그거보다 조금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다 또 일부를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일부를 세액공제를 받지를 못해요. 그 자료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나오셔서 법인조정 두 번째 탭인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 원래는 불러오기 찍어주시면 쫙 불러와지겠지만 자, 무시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가 천천히 자료를 일단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당기순이익 넣어주시겠고 입금 해당되는 자료 넣어주시겠고 자, 송금도 자,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중소기업하고 관련해서 특별세액 감면 보이고요. 자, 이거는 잠시 후에 최저한 쪽으로 들어가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까지 일단 넣었을 때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과세 표준이라고 이 과표가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어요. 자, 요거 가지고 최저한세 계산하러 이제 가시는 겁니다. 자, 나와 주셔서 종료 저장은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요. 다시금 오셔가지고 자, 그 가운데 자, 여기죠. 여기 잘못 갔습니다.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쪽으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자, 불러오기 자, 찍어주셔서 사건이 불러와 주시면은 이런 자료들이 불러와지겠죠. 자, 그랬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금방 보셨던 이 과표 229 935 빵빵빵 잘 들어와 있고요. 자, 7% 세금 계산을 해보니까는 지금 1600 자, 095450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 감면받는
여기 또 보시면 감면받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다가 금방 5197400 자, 여기다 넣어주시는 겁니다. 5197400 자, 이렇게 딱 넣어보시면요. 자, 적어도 내야 되는 세금이 1600 095450인데 이렇게 감면받고 세액공제 받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세금이 1378만 9,600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세액공제 중에 230만 5,850원은 다시금 이 부분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금액을 한쪽에다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05850 이만큼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하셔 가지고 자, 요거 나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저장하셔 가지고 또 나와 주셔서 그 다음에 가셔야 되는 게 바로 우리 3번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3번 자, 오셔서 방금 여기 끝에 있었죠. 끝부분까지 쭉 오셔가지고 2019년도 거는 어차피 다 받으시면 되고 자, 여기 밑에 요 자리에서 최저한세에 따른 미공제액 해서 2305850 요거를 일단 넣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 주셔서 자, 다시금 자, 여기 이제 공제 세액 받는 금액이 잘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금 종전에는 700이었지만은 자, 요만큼 230만 5,850원 빼셔가지고 자, 한쪽에다 메모를 좀 해볼게요. 4694150만큼만 이번만큼만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또 마찬가지죠. 다시금 저장하시고 나오셔가지고 법인 조정 두 번째 다시금 법인세 과세표준 쪽으로 왔어요. 자, 1부는 작성이 돼 있고 여기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 하고요. 자, 적용되는 세액하고 이 두 자리 부분에다가 자,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배제되는 세액 공제는 350입니다. 350은 상관없이 다 받으실 수 있었고 자, 일단 519만 7,400원 하고요. 저기다가 519만 7,400원 하고 방금 우리 메모하셨던 금액 있죠. 이거는 세액 감면이고요. 이거는 감면이고 밑에 거는 공제고 두 개 합계를 내셔가지고 자, 계산기로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97400 더하기 4694150 더해서 9891550이 되겠네요. 9891550 이 금액에 대해서 상단 위쪽 요 자리죠. 요 자리 9891550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가감계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자, 원천납부세액 해서 여기도 이제 하나하나 자리 채워 나가야 되겠죠. 원천납부세액 88만원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세금이 1,000만원이 넘어갔으니까요. 분납이 가능하죠. 자, 2,000만원이 넘으면 50, 50 이렇게 50% 반반 내시면 되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넘은 부분에 대해서만 자, 분납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쪽에 오셔가지고 현금 납부 자, 요 부분에다가 현금 납부 부분에다가 1,000만원 뺀 171만 5,450원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나중에 자, 이렇게 분납이 잘 나오도록 돼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